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평생 사회주의자로 혁명을 지지했던 그녀.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었지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빛을 찾은 인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저는 헬렌 켈러의 위인전에 묘사된 그녀의 기적 같은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에 헬렌 켈러가 거의 90세까지 살았다는 걸 알았을 때 또 놀랐지요. 인간 승리를 말하며 20살 언저리에서 급하게 마무리 지은 헬렌 켈러의 위인전들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극복해 학위를 받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왜 위인전은 20살 이후 60년이 넘는 그녀의 인생을 사회사업과 장애인 인권운동 등의 한두 줄로 끝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1900년대 당시 미국과 20살 이후 그녀의 삶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태어난 19세기 말부터 생을 마감한 20세기 중후반까지 격동의 미국. 미국은 빠른 산업화를 이루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열을 올립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중립을 선언하지만 1917년 독일의 잠수함 공격과 여러 상황으로 결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은 승리하고 미국 경기는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나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일본의 원폭투하로 전쟁을 마무리 짓지만 세계는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 중심의 냉전 시대가 드리우지요. 미국은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 공산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나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발표합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사상 검증을 하며 공산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지요.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확립하려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헬렌 켈러는 여성의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여성의 참정권을 1920년에 부여했다는 사실을 볼 때 당시 미국은 참정권 문제뿐만 아닌 인권, 인종차별, 아동,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학위를 받고 이때부터 위인전에서 다루기 만만치 않은 헬렌 켈러의 삶이 시작됩니다. 1909년 28살에 사회당에 들어가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유진 뎁스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회당이 우경화되었다며 매우 급진적인 세계산업노동자연맹에 가입합니다. 가난한 맹인 소녀들이 팔려가거나 장애인 인권의 실태를 접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에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하지요. 미국 언론은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소녀로 칭송하던 그녀를 이번엔 장애로 인해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헬렌 켈러가 설리번의 추천으로 읽게 된 웨일즈의 신세계를 접하고부터 그녀의 사회주의 사상이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헬렌은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사회주의 신문 뉴욕콜에 그녀는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를 쓰며 자본주의를 비판하였지요. 그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참전에 대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반대했으며 내부적인 인종차별,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 질서를 위한다는 미국 정부에 직설적으로 날을 세웁니다. 헬렌 켈러는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투쟁 이외에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단결시켜야 한다며 확실히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환호했고 러시아 혁명을 옹호하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녀가 존경하는 인물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라 하였으며 에세이 레닌의 정신을 저술하지요. 그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책을 읽고 무정부주의자들과 만났습니다. 소련의 사회주의가 스탈린에 의해 변질되고 IWW도 내분과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헬렌 켈러는 점차 여성과 인권, 교육 쪽으로 온건한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가지만 큰 골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헬렌 켈러는 미국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게 이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장이던 존 에드거 후보는 유명한 헬렌을 전면적으로 수사하지 못하였지만 그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과 함께 공산당원 파시스트로 분류되기도 하지요. 이렇듯 헬렌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은 일시적이지 않았고 그녀가 88세로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결국 20세기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결정체 나라 미국. 미국 사회와 국민들은 헬렌 켈러를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기적의 성녀로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까지만 바랬던 것일까요? 미국과 대중은 어떤 헬렌 켈러를 원하였을까요? 사실 그녀의 정치적 활동을 빼면 헬렌 켈러에 남는 것은 엄청난 장애를 극복한 성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이 취하고 싶은 그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헬렌 켈러가 평생을 견지한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체제 이념으로 삼은 나라 중에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을까요? 여러분은 헬렌 켈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세계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물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 그 두 번째 인물, 조선의 악녀로 찍힌 장희빈.